안녕하세요. 벌써 5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연구개발이 종료가 되면은 어떤 형태로든 성과물이 창출되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소재가 됐든 부품이 됐든 아니면 완제품 또는 반제품이 됐든 성과가 도출되게 되어 있죠. 만약에 연구개발이 소프트웨어 관련된 연구라고 할 것 같으면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성과물로 창출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런 성과물은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 성과물이 소재라면은 그걸 가지고 부품을 만들 수 있을 거고요. 성과물이 부품이라면은 반제품 또는 완제품을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성과물이 반제품이라면은 완제품 만드는 회사에 납품이 가능할 거고요. 만약에 완제품이라면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그런 쪽으로 활용이 가능하겠죠. 마찬가지로 성과물이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하면은 서비스 플랫폼 같은 것들을 구축하는데 활용이 될 거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연구개발 성과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또는 그렇게 했을 때 기대 효과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작성하는 요령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규정에서 제시한 그 작성 지침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에서는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과 관련해서는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따라 예상되는 연구개발 성과와 그 활용 분야 및 활용 방안을 기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연구개발 성과가 무엇이며 어느 분야에 활용할 수 있으며 어떻게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을 기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연구개발 성과의 기대 효과 관련해서는 연구개발 성과로 인한 과학기술적, 경제산업적, 사회적 측면에서 기대 효과나 파급 효과 등을 기재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작성하는 것보다는 여기 제시된 바와 같이 다각도로 분석을 해서 작성을 하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를 작성함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나 아니면 좀 유의해야 될 점은 무엇인지를 한번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및 기대 효과는 사실은 연구개발의 필요성,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거 개발해서 어디다 쓰려고 하는데 그렇게 썼을 때 그 파급 효과나 기대 효과가 있는 거야 하는 거를 보기 위한 거죠. 앞에서 연구개발 과제의 필요성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활용 방안이나 기대 효과를 보게 되면은 그 정부가 그 국가 연구개발 사업을 하는 목적이 있다 그랬잖아요. 산업이나 기술 경쟁력 제고, 그다음에 국민 경제의 발전, 또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그런 것들을 그 염두에 두고 정부가 민간의 기술 개발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또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그냥 그 단편적으로 내용을 작성할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조사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또는 내 연구개발 과제가 창출할 수 있는 성과물이 뭐고 어디에 활용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돼서 기대 효과가 뭔지를 좀 철저하게 그 사전에 분석을 해보고 작성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활용 방안 관련해서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개발된 기술을 구체적으로 어느 제품, 어느 서비스 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할 건지를 좀 명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간혹 내 기술은 여기도 쓰이고 저기도 쓰이고 많이 쓰여요 라고 해서 그냥 그 산만하게 나열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연구개발 성과가 여러 분야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산만하게 방안을 제시하지 말고 파급 효과가 큰, 기대 효과가 큰 분야를 선정을 해서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이제 사업화 전략을 수립할 때도 내가 그 창출한 연구개발 성과를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 하는 내용이 또 언급이 될 텐데 그거하고 좀 잘 일맥상통하게 작성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고요. 기대 효과 관련해서는 연구 성과를 제품, 서비스, 문제 해결에 활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 그걸 여러 측면에서 분석해서 제시하는 게 좋습니다. 이 경우 특별히 좀 주의해야 될 점은 무조건 효과가 있다, 이건 좋은 거다 라고 주장만 하지 말고
그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데이터나 합리적 추정의 결과를 같이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작성한 기대 효과를 보는 입장에서 충분히 이런 효과를 얻을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납득을 할 거라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좀 신뢰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작성을 할까요? 첫 번째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관련해서는 연구개발 성과가 무엇인지, 그 성과는 어디에 이용이 되는지,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서술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연구개발을 기획했기 때문에 그걸 어디에 쓸 건지 하는 것들은 아마 이미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다만 이제 그런 것들을 연구개발 평가단의 평가위원들이 잘 납득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표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사례를 들어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개발 성과입니다. 앞부분에서 연구개발 과제의 목표 내용, 그 다음에 과업 내용, 다 설명을 했다시피, 연구개발 성과로 이 사례에서는 연구개발 성과로 도출되는 것들이 우측에서 발생하는 손떨림을 보정하는 기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용한 카메라 모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성과가 나올 수 있겠죠. 기술하고 카메라 모듈하고 두 가지가 나오면 이걸 어디에 활용할 수 있냐면은 정지 및 동영상을 촬영하는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카메라라고 하는 게 사실은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찍거나 그런 데 이용이 되잖아요. 다른 분야 여러 가지 응용 분야들이 있지만 동영상을 찍어서도 범인을 색출한다라든가 그런 데도 쓸 수 있지만, 또는 공장의 생산 라인을 찍어서 그 불량 여부를 검사하는 데도 쓰일 수도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는 1차적인 활용 분야는 일단은 정지 및 동영상을 촬영해서 영상을 얻는 분야에 쓰이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 영상 감시 장치, 기타 영상 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기기에 활용이 될 거다 하고 활용 분야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그 활용 방안을 아래다가 언급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은 1차적으로는 스마트폰용 카메라 모듈을 생산해서 한국의 SE사, 미국의 AP사 등 국내외 스마트폰 제조사에 납품을 할 거다 하는 것들을 해주시고요. 이 경우 납품의 가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존에 우리는 이들 회사하고 납품 관계가 형성이 돼 있다. 그래서 충분히 여기에 납품이 가능하다 하는 것들을 부연을 해주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는 연구개발 성과를 개량해서 자동차의 장애물 탐지용 카메라 모듈을 생산해서 국내 자동차 제조사에 납품을 할 거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그 앞차와의 거리를 측정한다라든가 장애물의 유무를 감시한다라든가 아니면 자율주행 자동차에 이제 비디오 카메라 라이더 같은 그런 데도 활용이 가능하다 하는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렇게 해야 돼, 2차적으로는 이렇게까지 활용이 가능하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활용 분야가 좀 무궁무진하다 하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표현을 해줘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연구개발 성과의 기대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성과의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산업적, 사회적 기대 효과를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일목요연하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기술적 효과라고 하는 거는 해당 기술의 향상, 그러니까 이것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우리 회사 또는 우리나라 세계적인 기술 수준을 얼마까지 높일 수 있다, 그런데 기여할 수 있다 하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기술로의 파급, 이 기술은 영상 분야만 쓰이는 게 아니고 다른 분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분야에 어떤 기술을 개발하는데 이 기술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는 내용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기술 개발에 따른 에너지 절약 또는 환경 개선 효과 같은 것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 기술이 개발이 되면은 획기적으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환경 문제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라든가 하는 것들을 이제 기술적 효과로 언급을 해주시면 되고요. 경제적 효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경제적으로 부를 창출하는 건 물론이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다라든가, 기존 시장을 확대한다라든가, 아니면 일자리를 창출한다라든가, 그 다음에 수입하는 제품들을 대체해서 원가를 낮출 수 있다라든가, 또는 이게 개발이 되고 나면은 제품으로 만들어져서 해외로 수출을 해서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라든가, 아니면 비용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라든가, 공정기술 같은 경우는 사실은 비용 절감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하죠. 일반 제품 같은 경우는 시장 창출이나 수입 대체, 수출 증대 효과 같은 것들이 크지만 공정기술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원가를 절감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 크게 기여를 하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제시하면 되는 거고요. 산업적 효과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런 것들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나중에 설명이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이 카메라 모듈 같은 것들이 영상기기 같은 게 많이 사용이 되다 보면은 이게 단순하게 영상 산업만 발전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영상이 쓰여지는 방송 산업 같은 것들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방송을 이용한 오락 분야가 활성화되게 되면은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좀 활성화가 되고 그래서 관련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다음에 연구개발 성과가 속한 산업은 또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제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할 때는 아마 이미 앞에서 우리가 연구개발 과제의 필요성에서 이 연구개발 과제가 왜 필요하냐 하는 걸 적었지 않습니까? 그 필요성을 가지고 그것이 그대로 이행이 됐을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을 같이 이렇게 좀 맥을 맞춰서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도 사례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과학기술적 기대 효과입니다. 첫 번째는 기술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본 연구개발 과제를 통해서 창출된 연구 성과는 그동안 고급 디지털 카메라에만 부분적으로 사용하던 기술을 스마트폰에 구현하는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기존의 기술보다도 훨씬 사이즈가 작고, 그 다음에 훨씬 가격이 싸고, 그 다음에 훨씬 성능이 뛰어난 그런 기술이다. 그래서 기존의 기술 한계를 극복하는 데 기여를 할 거다 하는 것들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타 분야로 파급이 가능하다 하는 것들이죠. 이 연구개발 성과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장애물 탐지 등 기존의 기술로 해결하지 못한 고품질 영상 획득이 필요한 분야에 다양하게 파급이 될 것이다 하는 식으로 적어주면은 과학기술적으로 기술 한계를 극복하고 타 분야의 파급 효과는 파급을 일으키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어필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제적 파급 효과가 되겠습니다. 경제적 파급 효과는 그게 신시장 창출과 일자리 창출과 수출 증대 측면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신시장 창출과 관련해서는 연구개발 성과가 적용된 액추에이터 시장이 2020년 29억 달러에서 2026년 63억 달러로 연평균 14.4%씩 성장할 전망이다.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시장을 본 연구개발 성과가 창출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제시를 한 거고요.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는 연구개발 성과가 적용된 액추에이터에는 렌즈, 보정 코일, 이미지 센서 등이 소요된다. 그래서 액추에이터 시장이 확대되는 것과 비례해서 부품 관련한 일자리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는 것들을 어필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출 증대가 되겠는데, 국내 생산 액추에이터 및 카메라 모듈이 대부분을 수출을 하고 있다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래서 세계 시장 성장률이 액추에이터의 경우 14.4%, 카메라 모듈 같은 경우 9.8%가 성장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액추에이터하고 카메라 모듈의 수출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 수출량에다가 훨씬 더 많은 이 세계 시장의 성장률에 비례하는 더 많은 그 양을 수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들을 어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구개발 과제 평가단의 평가위원들에게 이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하는 경우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도 있고요. 그에 따라서 일자리가 늘어날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도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것이 되면은 세계 시장 성장률에 비례해서 수출도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제는 그 개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는 걸 어필하게 되는 거죠. 다음은 산업적 기대 효과가 되겠습니다. 산업적 기대 효과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통신입니다. 정보통신 산업과 관련해서 연구개발 성과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각종 휴대용 모바일 기기에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정보통신 산업의 부흥에 기여하게 될 거다. 특별히 그 관련 부품 산업이 확장되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거다 하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방송 미디어 산업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 성과를 이용하여 얻은 고품질의 영상은
영상 미디어의 활용을 촉진하여 개인 방송국 등 방송 미디어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렇죠? 뭐 예전에는 사실은 그 방송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많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지정된 방송국만이 영상을 찍어서 그 무선으로 송출을 했죠. 근데 인터넷이 발달하고 유튜버 같은 플랫폼이 생기면서부터는 누구든지 방송을 찍어서 저장을 하거나 아니면 유튜브 매체를 통해서 공개를 하거나 공유하는 게 가능하게 됐잖아요. 지금도 그럴지언정 더 고성능 저가의 카메라 모듈이 나오게 될 것 같으면은 누구든지 본인이 원할 때 원하는 곳으로 영상을 찍어서 보내거나 공유하거나 하는 것들이 가능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방송 미디어 산업도 지금보다 훨씬 더 활성화되고 발전되는 그런 계기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적시한 거고요.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가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는 사회적 욕구 해소와 관련된 기대 효과를 작성을 했습니다. 연구개발 성과는 미래 사회의 주역이자 경제 주체인 밀레니얼과 MZ세대의 미디어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거다. 뭐 익히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밀레니얼과 MZ세대는 소비하는 컨텐츠가 다르잖아요. 텍스트보다는 이미지보다는 동영상, 그런 것들을 선호하게 되죠. 그래서 SNS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트위터나 페이스북 많이 하던 사람들이 지금 인스타그램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쇼츠 같은 동영상 매체를 더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나가 이제 그런 매체를 선호하게 될 때 그런 것들을 뭐 남의 것들만 소비하는 게 아니라 본인도 그 미디어 매체, 미디어의 생산자가 돼서 그런 것들을 더 대등하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밀레니얼과 MZ세대의 미디어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을 기재를 한 겁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연구개발 과제의 성과물, 활용 분야, 활용 방안, 그리고 과학실적인 기대효과, 경제적인 기대효과, 사회적인 기대효과를 작성하는 요령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건대 이 부분을 작성할 때는 활용 분야를 산만하게 나열하지 말고 파급 효과가 큰 분야를 골라서 내용을 집중적으로 서술할 것을 권장을 합니다. 또한 기대효과를 작성할 때도 본인의 생각이 옳다고 그대로 작성을 하시지 마시고 내용과 함께 객관적인 데이터나 합리적인 추정의 결과를 함께 제시를 해서 내용의 신뢰성을 높일 것을 권장을 합니다. 모쪼록 이 두 가지 유의사항을 잘 염두에 두셔서 짜임새 있는 연구개발 계획서를 작성하시기를 바랍니다.